기초로 NLP 체면을 통한 심리치료와 또 스피치 교육 통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통합치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첫 만남, NLP 체면 심리치료, 자존감, 자아를 강화시키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미용 강사 훈련을 시키고 이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만남 훈련을 1단계로 진행을 하는데요.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좀 터놓고 이야기하는. 실수하라? 예, 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이제 아기가 기저귀를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저귀에 충분히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서 기저귀에 배변 관리를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똥 오줌을 가리고 기저귀를 떼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말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잊어버린 상태에서도 편안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훈련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이제 연배가 좀 높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심하죠. 그래서 내가 실수했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의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말을 못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나의 부족함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이 힘들거든요. 네. 힘든 마음을 심리 치료를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NLP 최면을 활용해서 이제 심리 치료를 하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집중력이 커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선생님 마음 안에 에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키워드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고 3단계는 이제 자아 강화 훈련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할 거라고 이렇게 인정하게 되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계속 남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편안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랑은 돈과 같아가지고 돈이 적으면은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데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사랑도 부족하면은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돈이 한 10억 있는데 뭐 만 원 빌려주고 빌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도 똑같아. 사랑도 10억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랑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 남들이 칭찬을 해도 그저 그렇고 남들이 비난을 해도 그저 그렇고 남들의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치,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안에 사랑을 키우게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선생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걸 이제 훈련을 다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단계는 이제 스피치 강사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발표하고 말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작게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부터 해야 돼요. 신체가 지금 긴장 떨림의 모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신체가 편안하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복식 호흡법 그리고 배에 힘을 주고 말하는 법 그리고 안정된 자기 목소리가 있어요. 목소리가 자기만의 목소리인데 내 목소리가 아닌 너무 톤이 높거나 너무 낮거나 내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이야기해버리면 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정된 자기 목소리를 연출하면서 그러면서 말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아무리 많은 걸 머릿속에 담고 있다 하더라도 입이 기억을 하지 못하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하고 남대문 시장의 장사꾼이 말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남대문 시장이 장사하는 사람이 말을 더 잘하겠죠.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은 입으로 말을 계속했으니까. 그렇죠? 입에 숙달된 말만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훈련.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리가 하얘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는 거는 많이 있는데 입에 숙달된 말이 부족한 거예요. 입에 숙달된 말이 부족하니까 이 머리와 입이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아는 걸 입으로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입이 말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소리 내어서 낭독을 해야 돼요. 소리 내어 읽어야 된다는 얘기지. 말할 내용을 미리. 이제 여기서 그런 걸 훈련을 다 시켜드리고. 점점 더 제가 말을 잘 안 하고 하니까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안 하게 되면은 이 구강 이렇게 좋은 기관이 굳어버리잖아요. 혀도 굳어버리고 이게 안면 근육도 굳어버리고 턱도 굳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발음이 잘 안 되죠. 어눌해지지.
근데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독거 노인들, 그 주로 혼자 사는 분들은 말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70대, 80대 어르신들 보면 말이 다 어눌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자, 이 좋은 기관을 사용을 안 하니까 이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계속 뭐 해야 되냐면은 책을 소리내어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뭐 신문도 소리내어 읽고 책도 소리내어 읽고 눈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입이 말을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나씩 쭉 뜯어볼게요. 자, 우선 모든 변화와 학습은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촉진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자, 지금 선생님이 이제 상담할 때 저한테 표현하는 것처럼, 자, 속 이야기, 자, 그동안 참고 이야기 안 했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선생님 이야기를 다 받아주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이야기 하든지 간에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주고 평가 판단 없이 받아주는 그런 무조건적인 수용, 존중의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선생님 이야기를 공감을 해줘야 돼. 공감. 자, 공감은 마음을 알아주고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편. 자, 귀담아 들어주면서 자, 같은 마음이 되어주는 거죠. 이걸 이제 공감적 이해라고 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면은 말하는 게 쉬워지잖아요. 근데 누군가 막 내 말에 계속 토를 달고 비난을 하고 질문하고 또는 뭐 가르치려고 하고 충고하고 그러면 말하는 게 싫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충고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어주면서 공감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편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는 내면과 외면이 일치된 진정성 있는 그런 훈련을 다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있는 그대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카드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거든요. 카드. 이 첫 만남 카드라는 건데, 카드에 보면 질문이 있어요. 질문. 이 질문을 가지고 게임을 하듯이 말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생각하는 결혼의 정의를 말해보세요. 뭐 당신이 살아오는 동안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일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이게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질문지를 보는 순간 바로 1분씩 돌아가며 이야기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인지 그 이유와 함께 말해주세요. 평생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인지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질문이 오든지 간에 그냥 입에서 말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꾸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를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이게 훈련돼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안에는 이제 진아가 있고 가아가 있거든요. 어머니, 진아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진아라고 그래. 자, 가아는 몸을 인척하는 나예요. 뭐 포장을 하고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진아는 뭐라고요? 진아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가아는 가아는 포장을 한 모습.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포장을 하려고 하니 그래요. 가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있는 그대로 나를 이야기하면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감춰버리고 좀 잘난 척, 뭔가 완벽한 척, 뭔가 좀 이게 괜찮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나의 모습이 감춰져 버리잖아요. 이거는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아요. 웅덩이에 물이 오랫동안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썩겠죠. 우리 마음도 있는 그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이렇게 가에 의해서 각색이 되잖아요. 각색. 계속 포장을 하고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나의 모습이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처럼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안증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는 마음이 되고 대인기피증이 될 수가 있어요. 더 심해지면 이게 나중에는 화병이 될 수가 있어요. 화병. 자, 평소에 착한 사람이 술 먹으면 술주정을 부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평소에는 이렇게 착한 모습만 보이는 거지. 근데 나의 있는 그대로 모습이 감춰지는 거죠. 근데 술 먹으면 술기운을 통해서 막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그래서 술주정을 부리는 거잖아요. 또 이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 밖에서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집에만 오면은 막 상다리 부수고 막 소리 지르고. 우리 아빠가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억압되어 있는 마음을 집에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댐에 그 물이 흐르지 않고 물이 계속 고이면 댐둑이 터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오랫동안 감춰져 있으면서 표현이 되지 않으면 마음도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밖에서 그 스트레스를 네. 다 갖고 들어와서 네, 저한테 풀고 애들한테 푸는 거예요. 아빠가. 네, 그래서 또 이제 의심도 저기 막 그래 아빠가 그래가지고 예, 거의 한 18년 정도 예. 떨어져서 살다가 예, 애가 아픈 딸 하나는 정신적인 아픔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울증 암이 그래서 도저히 혼자 살 수가 없어가지고 네, 살 수가 없어서 아빠랑 다시 합쳤어요. 네, 네, 네. 그때 이제 아, 예, 큰 예, 예. 남편, 아, 그러니까 네, 딸은 이해했어요. 내가 데리고 이제 살아왔는데 그건 뭐야 줄여. 안 줄여주네. 근데 그래서 다시 이제 합쳤는데 네, 합치고 나니까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네. 뭐 부시는 건 그런 그러면 거지, 그럼 경우에 지금 따라서.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애기 네. 아빠의 그 폭력에 대한 상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내면 억압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게 억압되어서 지금 불안하고 말이 안 나오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체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맞아요. 이제 그 전에 술 먹으면 네. 집에 들어오면 그냥 막 공포에 제가 떨었어요. 네, 그랬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자신감이 있더라고. 다시 만났을 때는 네, 네, 네. 떨어졌다 만났을 때는 네가 그러면 뭐 안 본다. 네. 내가 백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술 먹고 그러면은 좀 막 말도 많아지고 네. 또 막 그냥 뭐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토달고 이렇게 해서 좀 싸우다 보면 이렇게 뭘 던지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또 말려.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내 속 이야기를 쉽게 하기가 힘든 저는 분위기가 됐겠네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해야 되는데 막 참았을 거 아니에요. 네, 누구한테 절대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한 그 모든 것들은 웅덩이에 고이는 물처럼 일반 내 마음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픔 상처가 지금 지금 발표 불안하고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치료를 해야 돼요. 그걸 체면 치료를 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제 따님의 그런 암 판정도 스트레스의 원인이지만은 남편의 폭력도 지금 큰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그 모든 걸 막 터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상담하면서 이제 속 깊은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이 흐르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계속 표현하다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도 좀 후련해지고 편안해지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말이 편안하게 술술 잘 나오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1단계야. 1단계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NLP 체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체면은 우리 선생님 저기 TV에서 많이 보셨나요? 체면. 네, 좀 많이는 안 받고. 뭐 체면에 걸리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는 이해를 하세요? 네. 뭐 체면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체면은 편안하면서 하나에 집중이 되는 상태예요. 아침에 잠을 깨었을 때 편안하죠. 눈 뜨기 싫죠. 그리고 저녁에 침대에 누우면 곧 잠들어 버릴 것 같은 그 편안한 기분 느껴보셨죠? 그게 체면 상태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체면에 걸린다고 해서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식도 다 있습니다. 의식이 다 있지만 이제 보통 때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집중이 잘 되는 상태. 그냥 뭐 영화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볼 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영화 보면 기분이 어때요? 편안하면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나요? 그렇죠. 뭐 또는 뭐 집에서 드라마를 볼 때도 그렇고, 또 재미있는 뭐 책을 읽을 때, 또 친구랑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 몰입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체면 상태라는 거죠. 이런 체면 상태가 되면은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에 연결되면서 이제 무의식의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주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은 지금 남편과의 18년 동안에 그 결혼 생활에 지금 굉장히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은 무의식에 그대로 다 저장되어 있거든요. 무의식에. 그래서 이제 그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그 남편 폭력에 대한 경험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그 부정적인 느낌을 편안한 느낌으로 바꿔야 돼요. 네. 그 기억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지금 옛날에 남편 폭력 떠올리면은 막 가슴이 뛰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으세요? 이제 뭐야 지금 합친 지 한 5년 6년 이렇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에는 안 그러든지 그 기질이 조금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한 1년 조금 더 됐, 1년 정도, 네. 1년 반 정도 그때부터 조금 그 옛날에 살 때 술 먹으면 막 그 공포가 네. 조금씩 이제 또 다시 살아나요. 아, 제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공포가 살아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치료가 이제 체면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체면을 통해서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과거의 나쁜 기억들을 편안한 기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체면을 걸어서 체면 상태에서 이제 말을 잘하는 미래의 모습을 또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발표를 잘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사람들한테 말 잘하는 그런 미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시각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미래의 잘하는 모습을 시각화하고 이미지 트레이닝하면서 체면 암시를 해야 돼요. 암시. 체면 암시가 잘 먹히는 상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편안하게 말이 잘 나온다. 이런 말을 체면 상태에서 이제 마음속에 되뇌이는 거죠.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하게 말이 잘 나오고 있다. 자, 이와 같이 1인칭 현재인 긍정문의 그런 암시문을 이제 체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암시를 시켜주거든요. 그런 경험을 이제 하면서 깨어나면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말을 잘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올 때마다 계속 좀 꾸준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선생님 그 자아를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자아. 지금 선생님 자아가 많이 약해져 있어요. 자아라는 거는 우리 신체 면역과도 같아요. 신체 면역이 떨어지면 몸에 병이 생기는 것처럼 자아가 약해지면은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자아라는 건 뭐냐면은 자아라는 것은 마치 이제 숲의 토양하고 같아. 토양이 메말라 버리면 나무는 잘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토양이 기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진 토양이 되면 나무는 잘 자라죠. 자, 이게 자아가 강해진다는 이야기는 내면의 토양이 기름진 토양이 된다는 거죠. 그럼 자아를 강화시키는 힘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사랑이라는 건데요. 사랑. 참 사랑.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 사랑이 약하면은 의존성의 성격이 돼요. 의존성의 성격이 되는데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부족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의존을 하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가 죽게 되고 주눅이 들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을 쓰는 거죠. 마치 동물로 보면은 위온 오리 새끼 마음이 되는 거예요. 위온 오리 새끼. 근데 사랑이 충만해지잖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독립적인 성격이 돼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네? 눈치를 보게 되고 네. 이게 부족하면 예,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이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되거든, 나 자신을. 이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장점도 사랑하고 단점도 사랑하고 과거에 좋았던 일도 사랑하고 힘들었던 일도 사랑하고 뭐 행복도 사랑하고 불행도 사랑하고 모든 걸 사랑한다는 개념이에요. 나의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뭐 장점은 사랑하는데 단점은 창피하게 생각한다든지 내가 성공한 일은 좋은데 뭐 실패한 일을 뭐 후회한다든지 이렇게 이 마음에 그 어떤 삼팔선이 꺼져 버리면 마음에 경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이제 머리가 하얘지고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사랑해야 되거든요. 말이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말이 잘 안 나오는 것에 신경을 안 쓰겠죠. 신경을 안 쓰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신경을 쓰잖아요. 나는 말이 막히고 말이 잘 안 나와. 말도 어눌해. 이게 난 싫어. 이런 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사랑해야 되거든요. 네, 입 주위가 무거우면서 문을 안 열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보이스 트레이닝을 시켜드릴 거예요. 네. 입 훈련을 시켜드리면 그건 이제 편안하게 좋아지거든요. 그전에는 나불나불나불 했거든요. 근데 여기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선생님은 보이스 트레이닝, 목소리 훈련을 해야 돼요. 목소리 훈련 제가 시켜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느낌 들잖아요.
나는 내가 좋은데 내가 날 좋아하는 남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 눈치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을 보면 백조 같은 마음인데 백조가 있고 미운 오리 새끼가 있는 건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니까 백조가 되는 거잖아요. 백조가 되면 오리들 눈치를 안 보잖아. 그렇죠? 쌤도 그래서 이제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백조와 같은 마음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 마음을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코칭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게 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계속 첫 만남, 나 사랑 세미나 이런 뭐 심리 상담 또는 뭐 훈련인데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오신 김에 훈련 시켜드리겠지만은 긍정 자기 암시문을 낭독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그런 힘을 키워주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 암시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장들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속에 지금 억눌려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억눌려 있는 마음을 막 소리를 질러 발성을 해야 돼. 발성. 혹시 웃음 치료해 보신 적 있나요? 크게 웃는 훈련? 아니요. 없어요. 그 웃음 훈련도 웃음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 억지로 웃는 훈련도 해요. 지금 막 억눌려 있기 때문에 크게 웃으면서 크게 소리 지르고 막 내 안에 있는 그 억눌려져 있는 마음을 막 토해내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이해되시죠? 네. 그것도 오늘 오신 김에 한번 해보시죠. 뭐. 아니 이렇게 교수님을 뵈니까 네. 나도 모르게 그냥 술술술 뭐 내가 그동안에 담았던 거 또 막 예. 생각이 나면서 말을 하게 되네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1단계 실컷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실컷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뭐든지 막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귀담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선생님 편이 돼주고 선생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을 만나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저를 만나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이렇게. 변할까요? 그럼요. 워낙 내가 그냥 제가 24년 됐는데요. 지금 저를 거쳐간 사람이 한 5천 명이 돼요. 5천 명. 5천 명 정도가 저를 통해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된다면 무조건 되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야 돼.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혹시 선생님 자신의 이름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자, 소영아, 사랑하는 소영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소영아, 사랑하는 소영아, 난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소영이야. 넌 없어서는 안 돼. 넌 없어서 안 돼. 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난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믿어. 난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자, 이렇게 말해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좋아요, 기분이. 좋죠? 이게 이제 사랑도 표현을 해야만 사랑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마음속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100번 마음 먹어봐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영아, 난 너를 사랑해. 넌 멋져.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넌 없어서는 안 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자기를 사랑한다고 계속 표현을 하는 거야, 표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사랑의 느낌이 커지죠. 자, 사랑의 느낌이 커지면 자존감이 올라가죠. 자신감이 강해지죠. 그래서 말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냥 말은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치 훈련의 1단계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방 안에 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의자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편에 앉아 있는 나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거울, 화장할 때 거울 보면서 화장만 하지 말고 화장대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는 거죠. 소영아, 자,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너무 미인이다. 자, 너는 나이는 60대인데 피부는 40대야.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뭐 이게 칭찬하는 거야. 눈 쌍꺼풀도 너무너무 예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너무너무 예뻐. 야, 너는 서구적인 미인과 동양적인 미인의 그 좋은 점을 다 갖추고 있구나. 야,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막 칭찬할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뭐 나도 뜨겁고 조금 막 창피하고 이러죠.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 자신이 정말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막 세상에 나 자신을 막 내놓고 싶고, 막 드러내고 싶고, 막 보여주고 싶고.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잘 하고 싶을까요? 말을 안 하고 싶을까요? 말하고 싶어. 말하고 싶지.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말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말을 못할까가 아니라 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싶었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또 훈련 제가 시켜드리는 게 이제 감사 나눔 스피치를 계속 시키거든요. 감사 스피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감사 스피치예요. 감사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키우잖아요. 감사의 마음을 키우면은 사랑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감사와 사랑은 한 묶음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예 감사의 마음을 키워주잖아요. 감사를 키워주면 사랑은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할 일 100가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100가지. 자, 좋은 것도 감사하고 일상적인 것도 감사하고 힘들었던 것도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심지어 폭력적인 남편을 만난 것도 감사하다고 쓰는 거죠. 선생님, 폭력적인 남편이 왜 감사해요? 자, 남편이 술 먹고 폭력을 많이 휘둘렀어요.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 감사한 일일까요? 네. 자, 남편이 술 먹고 폭력을 많이 휘둘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감사의 마음이 안 드는데. 그 감사한 마음이 들게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선생님이 남편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선생님이 독립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커졌지 않습니까? 아 예. 그 전에는 제가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선생님 홀로서기를 하게 이 남편 만나고 나서. 그래서 홀로서기가 된 선생님답게 자기답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힘은 남편의 폭력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홀로서기를 도와준 남편은 감사한 분이에요, 미운 분이에요? 감사한 분이죠. 이렇게 모든 걸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힘든 일도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따님이 암에 걸렸잖아요. 암 판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 일로 보자고. 우리 딸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 감사한 일일까요? 왜 감사해요? 그 이유를 찾아야지. 딸이 암에 걸린 게 한때는 힘들었지만 그것도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 우리 소중한 딸이 암에 걸리니까 딸의 소중함도 많이 느끼겠지만은 건강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아마 잘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생각이 안 나요. 건강 관리 그래서 따님은 암 판정을 받았지만 우리 어머님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왜냐면 딸이 암에 걸린 걸 보니까 아 건강이 참 중요하구나. 자 나이가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감사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훈련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지금까지 원망스럽고 후회되고 얄밉게 느껴졌던 그 모든 대상과 그 사건들이 감사한 일로 이제 느껴지죠. 그러면 마음에 사랑이 커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계속 체면 훈련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이제 자기 체면을 그려서 미래에 내가 잘 살고 있는 모습,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우리 딸이 암에서 회복이 되어서 우리 딸도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이렇게 미래의 긍정적인 것들을 계속 상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도 제가 훈련을 계속 시켜드릴 거거든요. 자, 이런 훈련 속에서 이제 선생님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마음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랑의 에너지가 커지면서 이제 말을 하고 싶은 느낌이 커지고 또 말을 계속 하고 싶어지면서 말을 또 많이 하게 되고 자, 말을 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로 이제 스피치 훈련을 이제 해요. 스피치. 지금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입니다. 스피치를 잘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수천 배 이상 확대시키는 비결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AI나 뭐 기계 문명이 모든 걸 다 빼앗아갔지만은 자 마지막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스피치다. 기계 우리가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 말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힘은 앞으로 갈수록 더 아마 중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스피치를 잘할 것인가? 처음에는 선생님 말 잘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있는 그대로 계속 속 이야기를 잘하고 못하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단계는 2단계로 내면의 에너지를 키워야 돼요. 에너지를 키운다는 이야기는 이제 긴장, 떨림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치료를 하고
체면 치료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존감, 자신감, 봐, 내 안에 사랑을 키우는 내면에 힘을 키우는 훈련을 이제 해주셔야 돼요. 예, 그거 하면서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 하는 기술을 훈련시켜 드릴 거거든요. 자, 스피치 기술을 훈련해야 되죠. 자, 이렇게 이제 4단계를 쭉 훈련을 이제 한다면,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1단계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실수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는, 자, 첫 만남 훈련을 하는 것이고, 2단계는 NLP 체면 심리 치료를 통해서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이고요. 잠깐만요. 2단계는 자, 마음의 이제 힘든 마음을 이제 치료를 하는 것. 3단계는 자아 강화 훈련을 통해서 자기 사랑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힘을 키워주고요. 4단계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하는 거죠.